이강인 아니었으면 PSG 경기를 안 봤을 텐데 내가 챔스 1위를 원했다는 게 신기해요. 아 근데 딱 그 경기였거든요. 맨시티랑 경기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올해 PSG가 우리가 빨리 떨어질 줄 알았잖아. 왜냐면 솔직히 초반에 못했거든, 챔스에서. 근데 딱 맨시티랑 경기에서 이강인이 그 제로톱 전반전 뛰고 교체아웃됐던 그 경기 때부터 그냥 보였어. 맨시티가 그러니까 그냥 PSG가 그냥 이거 해낼 것 같다라는 게. 그때부터 뭔가 야 PSG가 약간 눈빛이 돌았구나. 얘네 약간 달라졌다가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덴벨레가 눈가리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때부터 덴벨레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덴벨레가 압박을 하면서 얘가 즐거워 보이는 시점이 딱 그때였어. 그리고 그때 덴벨레와 지금의 덴벨레를 또 보잖아. 여러분들 덴벨레가 드리블하는 횟수가 현저히 낮아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덴벨레를 약간 처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뭐 턴오버가 많다, 덴벨레가 뭐가 많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덴벨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축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막 제끼고 나가고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이고 이렇게 제끼는 게 즐거웠을 거고 재밌을 거고 그게 자기가 축구라는 이유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의미하냐면 드리블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안 써도 될 때 많이 쓴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슈팅을 하거나 크로스를 해야 될 때 덴벨레의 뭔가 마무리 능력이 욕을 받고 목을 먹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 쓴 거지. 근데 최근에 덴벨레가 게임 뛰는 걸 보면 걸을 때 걷고요. 뛸 때 뛰고요. 압박할 때 압박을 하는데 드리블 숫자가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엔리케가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야.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하던 그 습관을 불과 1년 반 만에 2년 만에 바꾼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 덴벨레가 본인도 어쨌든 간에 발롱도라는 게 이제 자기 눈앞에 진짜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덴벨레도 더 이제 뭔가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선수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니야. 이게 덴벨레를 가리킨 걸 보면 덴벨레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수들을 가리킬 때 하이라이트에서도 공격수 선수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서 있어. 상대가 백스리를 뛰어요. 우리가 아산이랑도 게임을 뛰었고 안산이랑도 게임을 뛰었는데 그 팀들이 예를 들어 백스리를 뛰어. 근데 공이 여기 오른쪽 센터백 박승욱한테 있어.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있어 우리 스트라이커가. 그럼 이 볼이 이 센터백한테 가. 그럼 얘는 여기 갔다가 여기가 일로 가면 또 일로 뛰어. 또 여기서 또 공이 일로 가잖아.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 어차피 지가 못 뺐거든. 그럼 나는 걔네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 근데 선수들은 약간 이거야. 감독님 어떻게 제가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 공이 일로 움직였으니까 저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근데 덴벨레가 요즘 뭐냐면 위에서 경기를 내려다본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엔리케가 그걸 영상을 보여줬든 뭘 보여줬든 알게 한 거야. 이럴 땐 내가 안 뛰어도 되네. 나 걸을게 회복할게. 지금 에너지 회복해서 공이 일로 여기서 여기 갔다 여기 갔어.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갔다가 얘한테 다시 올 땐 덴벨레가 나가는 거야. 에너지를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킨 것도 그렇고 미넨을 상대로 3대 0인데도 이렇게 압박 자세를 준비하고 있고 얘가 막 기뻐가지고 압박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난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 미넨전 때 되게 좋았던 거 레알 마드리드전 때 좋았던 건 두 골이 압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야. 이 두 골이 압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엔리케가 받은 복이며 덴벨레가 엔리케 말을 들은 복인 거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예를 들어 하키미한테 결과값을 원하든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서 결과값을 원할 때 이 결과값이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가 뭐 축구를 봐서 알지만 어떠한 선수를 포변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성공하는 선수가 있지만 어떠한 선수를 포변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엔리케, 작년에 엔리케는 이 포변이라든가 위치 바꿔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쇠복이라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도 정말 엔리케가 좋은 거지만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쇠복도 있는 거죠. 운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감독은. 그리고 여기서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첫 시즌 때는 음바페라는 존재 때문에 로테이션이 안 됐어. 예를 들어 음바페가 왼쪽 윙으로 나왔는데 공격수 위치까지 갔어. 그럼 공격수로서의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음바페가 그걸 안 했고 음바페가 왼쪽 윙에 있으면 예를 들어 상대 오른쪽 백이 치고 나가. 그럼 이걸 음바페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음바페가 따라가기보단 누가 따라갔냐? 콜로무아니가 따라갔고 이거를 하무스가 따라갔어. 첫 시즌 때 보면. 그러니까 하무스랑 콜로무아니가 제가 그 경기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고 얘기했던 게 얘네가 이걸 음바페 대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공격을 진행할 때 얘네가 에너지가 없어서 이걸 못 올라오는 거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진짜 마스터피스가 돼서 덴벨레가 제로톱으로 시작해도 덴벨레가 오른쪽 윙에 가 있으면 오른쪽 윙으로 역할을 해. 그러다 보니까 흐비차가 왼쪽 윙에서 공격수로 가 있으면 공격수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공격이 다시 진행될 때 얘가 공격수에 있어 그냥. 왼쪽 윙까지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공격수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왔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축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센터백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압박을 갔어. 그럼 그 압박을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공을 뺏질 못했어. 근데 그러고 나면 계속 압박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센터백이 그 상대편 수비형 미드필더랑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팀들이나 대부분의 선수들은 뭐냐? 나는 센터백이니까 센터백 위치로 가야지. 근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위치를 커버봐주고 있다가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위치까지 가야지 하면서 갑자기 바꾼단 말이야. 이거를 바꾸는 순간 찰나의 순간이 생기고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는 돌아서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 그럼 공간이 비게 되고 비교적 이 두 선수가 들뛸 수 있는 상황에 더 뛰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골을 먹고 안 먹고 실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뛸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 상황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한 번 더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그 더 바꾸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써도 될 에너지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PSG가 진짜 이 템포로 90분을 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쉬어도 되는지 내가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언제 다시 거길 가야 되는지 이 타이밍까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킨 거야 엔리케가 이 선수들한테.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뭔가 마스터피스죠. 지금 진짜 엔리케가 이번에 해낸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키미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알죠 여러분들? 하키미가 가끔 오른쪽 백에서 시작해서 결국 골을 때 가면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가 있잖아. 그러면 하키미가 거기 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누 멘데스가 살짝 같이 전진을 해주자? 그러면 네베스라든가 비티냐라든가 혹은 두에라든가, 근데 두에는 좀 더 위쪽에서 노니까 네베스라든가 비티냐가 조금 더 하키미 쪽에 있는 거야. 공이 돌아갈 때도 조금 더 하키미 쪽에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뭘 의미해? 하키미가 여기서 공을 뺏겼을 때 하키미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고 하키미가 거기서 네베스 위치까지만 와주면 되는 거지. 왜? 네베스가 오른쪽 백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주니까. 이 씬이 끝날 때까지. 그니까 선수들이 90분 내내 미친놈들처럼 뛰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보면 하키미나 누누 멘데스를 보면 12km, 13km 많이 뛰어봤자 그 정도 뛸 텐데 얘네들은 한 16km 뛰는 것 같아 보여. 얘네들은 15km 뛰는 것 같아 보여. 왜? 분명히 방금은 오른쪽 백에 있었는데 공격수에 가 있거든. 방금은 공격수에 있었는데 오른쪽 윙에 가 있거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선수들이 그 위치에 대한 포메이션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도가 끝난 상태여서 가능한 거죠. 진짜 그런 거죠. 문도구의 전설의 종착지도 엔리케랑 같나요? 무한 롯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엔리케만큼 로테이션 잘 돌릴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뭔가 엔리케 그 많은 터득 이후에 나온 짬이고 약간 그런 게 있죠. 제가 이제 그날도 우리 그 미넨 경기 볼 때도 나 같으면 두회 뺐다라고 했는데 엔리케는 두회를 안 뺐잖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 말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욕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축구에 대한 통찰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나 축구적으로나 훈련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크게 많이 배울 건 없는 것 같아 앞으로.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제 그 경험이야. 이 경기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쟤를 빼야 된다. 이 경기에선 쟤가 아니라 얘를 남겨야 된다. 그건 근데 감독이 돼보고 나서 교체를 해보고 실패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경험이죠. 경험에 대한 짬이죠. 실전 짬. 제가 예를 들어 수석 코치 할 때도 지금은 얘 안 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얘 대신에 얘가 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감독님한테 그 의견을 제시해도 감독님이 그 의견을 안 들으실 때가 있죠. 그럼 그러고 나서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경기가 잘 안 나왔을 땐 내가 어쨌든 간에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걸 모르잖아. 아직 나도 그거를 해봐야지. 내가 이제 그걸 경험을 감독으로 쌓아야지. 선수들 컨트롤하거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걱정은 없고 보드진만 내 편이면 솔직히 선수 컨트롤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나보다 아무리 훌륭한 커리어를 가졌던 선수든 나보다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든 그런 건 상관없거든. 보드진만 내 편이면. 감독이 우승하려면 프런트까지 내 편이어야 되는 거야.
프런트까지 내 편이어야지만 진짜 감독이 우승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 이 선수를 안 뜯겨도 보드진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엔리케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 음바페 없어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보드진과 했을 거야. 근데 보드진도 처음엔 그걸 의심했을 거야. 근데 보드진도 어쨌든 간에 엔리케가 첫 시즌에 챔스 4강까지 가고 나머지 컵 다 이겼잖아. 그러면서 그냥 엔리케를 밀어주기로 결정을 더 했겠지. 근데 이제 엔리케가 이렇게 증명해냈고 지금 피파클럽 월드컵에서 뭐 첼시를 못 이기고 우승을 못 하더라도 엔리케는 지금 사실 PSG 내에서 사실 신적인 존재죠. 두에 엄청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리 클 줄 몰랐네. 저도 저 정도 클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사실 이번 레알 경기 때 두에가 또 잘하긴 했어. 물론 그 옆에 상대한 가르시아가 너무 어리긴 한데 애기고 아직. 두에도 아직 애기거든. 근데 아직 두에가 좀 더 정돈이 돼야 돼. 아직 막 두에가 그렇다고 막 월클급은 아니에요. 두에가 충분히 정돈이 돼야 돼요. 아직 애해요 축구하는 게. 가끔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막 마르세유 턴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패스할 때. 05년생이니까 두에가 어리잖아요 여러분들. 엔리케가 그만큼 선수 관리 잘하는 거죠.